안녕하세요. 쇼케이스 스포츠 베이스볼 김수인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 독립리그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또 선수분들이 좀 최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일본 독립리그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우선 일본 독립리그 같은 경우는 리그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BC 리그, 그 다음에 이제 시코쿠 리그, 그 다음에 간사이 리그 이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데 리그 수준이나 뭐 이제 선수들이 받는 급여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BC 리그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시코쿠 리그, 그 다음이 간사이 리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한국 독립야구 같은 경우는 뭐 회비를 일정 내고 운동하는 선수들 있는 그런 구단도 있고 또 뭐 회비를 안 내고 하는 구단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회비를 내고 있는 걸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면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돈을 내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히려 구단이 선수에게 돈을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이렇게 야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BC리그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하는 선수들이 있고 또 이제 일본 프로야구 출신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통 200에서 뭐 300만 원 가까이도 받는 선수들도 꽤 있다고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코쿠리 같은 경우에도 저도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수준의 이제 급여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재정 상태가 시코쿠보다는 좀 BC리그 쪽이 조금 리그 자체가 더 좋은 걸로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사 리그 같은 경우는 선수들한테 급여는 없어요. 근데 선수들이 회비는 내지는 않고 이제 회비 없이 그냥 급여 그런 것도 받지 않고 순수 이제 야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사이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수들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도 상당히 일찍 끝나고 선수들이 충분히 그 연습이나 시합이 끝나면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본인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벌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코쿠 리그나 이제 BC 리그 같은 경우는 시즌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단이 시즌 때는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그 돈을 받고 생활을 하는데 보통 그 정도 받으면은 뭐 150만 원 받았을 때 생활한다고 하면은 뭐 일단은 월세 이제 생활하는 집 월세 그다음에 공과금 뭐 이런 거를 낸다고 하면은 뭐 한 100에서 한 120만 원 정도로 가지고 이제 선수들이 좀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빠듯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빠듯하긴 빠듯해요. 근데 그렇다고 생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중간중간 팬분들이 이런 뭐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또 구단 내에서도 뭐 이런 걸 좀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거 제공을 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선물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뭐 가서 저희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야구를 하러 가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먹을 거 챙겨가면서 충분히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리그 수준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BC 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27살 이상 되는 선수들은 최대 이제 팀에서 5명까지만 엔트리에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27살 이상 넘어가는 선수들을 보면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은퇴한 선수들이 아니면은 이제 뭐 일본 프로야구 2군에서 이제 좀 활약하다가 이제 보통 이제 나오는 선수들이 보통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이제 도미니카나 베네수엘라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이제 트리플 A까지 뛰었던 선수들이 합류를 해서 그런 선수들로 엔트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병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나이 제한만 있어요. 27살 이상 되는 선수들은 최대 팀에서 5명. 대신 용병수는 제한이 없다는 거. 그에 비해 이제 시코쿠 리그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이렇게 뛸 수 있는 거는 뭐 무한대로 뛸 수가 있는데 그에 비해 이제 간사이 리그도 제가 알기로 나이 제한이 없고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이 이제 간사이 리그에서 좀 뛰는 거는 좀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급여도 없기 때문에 일본 현지들도 간사이보다는 뭐 시코쿠가 아니면 뭐 BC 리그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 수로 따지면은 BC 리그는 이제 11개 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대 리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 리그는 6개 팀, 한쪽 리그는 5개 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게임 수도 1년에 제가 알기로 72경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반기, 이제 후반기 나눠서 36게임, 36게임 이렇게 해서 전반기 우승팀과 후반기 우승팀 이렇게 해서 두 팀이 이제 타이틀 매치를 거쳐서 또 거기서 이제 양대 리그에서 이쪽 챔피언과 이쪽 챔피언이 맞붙어서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게 이제 BC 리그고 시코쿠 리그 같은 경우는 팀이 원래 6개 정도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팀이 지금 4개로 줄어서 지금 4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간사이 리그도 4개 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리그 같은 경우는 좀 힘든 게 이동거리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19구 리그는 19구 리그 섬 자체에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거리가 길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좀 어느 정도 갈 수가 있는 거리고, 간사이 리그도 오사카 쪽 지역에서 이제 있는 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데, 그에 비해 BC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오사카 쪽에도 팀이 있고 시가 쪽이라는 데도 팀이 있고 사이타마, 도치기, 뭐 니가타, 토야마, 뭐 이시카와 뭐 나가노 뭐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버스를 타고 1박 2일로 가는 일정도 있고 또 당일치기로 가는 일정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시코쿠 리그나 간사이 리그보다는 좀 이동거리가 있고 팀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힘들다는 게 좀 있어요. 근데 분명 좋은 거는 재정 상태라든지 이 시합의 수준을 보면 BC리그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조금 야구를 좀 제대로 배우고 싶고 좀 더 수준 높은 리그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전 BC리그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엔트리 자체가 BC리그는 27살 이상 선수 5명이 있어서 시코쿠 리그보다 리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재정 상태가 시코쿠보다 BC리그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도 BC리그 쪽을 좀 최우선 쪽으로 많이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그 수준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코쿠 리그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요.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선수들에게 BC리그를 좀 많이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일본에서 레전드라고 불리는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감독으로 좀 많이 감독 코치로 좀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좋습니다. 구장이라든지 전용 구장이라든지 실내 연습장 이런 것도 좀 잘 돼 있고요. 뭐 구단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래도 간사이나 뭐 이런 쪽보다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도미니카나 베네수엘라 이런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 꽤 많이 각 팀마다 있어요. 최소 한두 명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 선수까지 포함해서 다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일본 야구도 배울 수 있다가도 선수들을 보면서 또 뭐 아메리칸 스타일의 야구도 배울 수 있고, 또 도미니카나 베네수엘라 이런 야구의 또 스타일도 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좀 야구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이제 팀과 일본 프로 팀과 교류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일본 프로 팀과 상당히 교류전이 많이 있는데, 뭐 이제 일본 프로 팀과 교류전은 이제 뭐 팬들이 좀 많이 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교류전을 통해서 이제 티켓을 판매하고, 그 티켓을 판매한 거 가지고 이제 선수 급여라든지 구단 운영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팬들이 제가 이번에도 일본 도야마 갔다 왔을 때도 팬들이 이제 이번에는 지금 도야마 감독은 예전 요미우리 이제 유격수, 레전드 유격수죠. 니오카 감독님이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고, 이번 또 다카시 요시노부 이제 하다 감독 그 전에 이제 감독이었던 옛날 일본 레전드죠. 그분이 왔을 때 한 팬이 한 2,0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거의 2, 3,000명 정도. 그렇다 보니까 관중도 꽤 많이 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시합을 하는데 좀 흥이 날 수도 있고, 충분히 재미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선수들이 일단은 뭐 일본 독립리그에 관심도 갖고 이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 좀 갈 때 이거 하나는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타지 생활이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서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향수병도 올 거고, 뭐 체력 관리하는 거나 뭐 이런 거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또 언어적인 소통, 이 지도자과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좀 가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그런 게 적응이 안 되면은 야구를 정말 뭐 시합을 하고 내가 정말 잘해서 다시 프로에 도전하기 위해서 간 거였는데, 그런 것에 적응을 못 해버리면은 실력 발휘도 제대로 못 해버리고 중도에 이제 퇴출, 말 그대로 선수가 이제 구단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가실 때 내가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소통할 수 있는 일본어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조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급여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냐? 근데 제 생각엔 충분히 생활 가능해요. 네, 충분히 생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급여적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단순히 내가 먼 나라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지, 또 이제 다른 일본어를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어로 소통을 얼마나 가능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가면은 많은 것을 배울 거예요. 예, 일본 독립리그라고 해서 좀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충분히 일본 프로팀에서도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일본 독립리그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본 프로팀에 갔다 온 선수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독립리그 야구를 도전하시는 선수들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라든지 뭐 내방에서 문의 주셔도 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환영합니다. 이상 쇼케이스 스포츠 베이스볼 김진곤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